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2차전지 관련주, 전력설비 관련주, 비만치료제 관련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산업통산자원부가 11일 배터리협회, 삼성 SDI, LG엔솔, SK온 등 배터리 업계와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하락폭이 컸던 2차전지 관련주가 일제히 반등세를 보였습니다. 포스코홀딩스가 세계 매장량 1위의 칠레산 리튬이 미국 IRA 혜택이 확정되었다는 소식에 6% 상승했습니다. 또한 미국 정부가 중국산 철강 및 알루미늄 제품이 멕시코를 우회해 무관세로 수출하는 것에 제동을 걸었다는 소식에 매수세가 유입됐습니다. 포스코홀딩스가 정말 오랜만에 61선을 안착하는 대량 거래 장대 양봉을 형성했습니다. 전일 대비 거래량이 약 400% 터졌는데요. 주봉 차트상 크게 하락, 반등, 하락이 나왔고요. 그 안에 작게 하락, 반등, 하락이 있고 또 하락, 반등, 하락이 있죠. 그래서 크게 하락 3파가 있고 그 안에 또 소파동 하락 3파가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23년 2월에 저항이었고 돌파 이후에는 5월에 지지가 됐던 자리에서 이번에 지지가 되면서 올라온 거죠. 큰 하락 3파가 나오고 주봉상 지지 가능한 영역에서 오늘 21선과 61선을 올라타는 대량거래 장대양봉이 터졌기 때문에 바닥 가능성이 생겼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앞에 하락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 다음 하락, 그 다음 하락, 그 다음 하락, 그 다음 하락. 하락세가 점점 완만해지는 걸 볼 수가 있고 완만한 하락 이후에 대량거래 장대 양봉으로 61선과 전고점 2개를 돌파했기 때문에 의미 있는 바닥권 대량거래 장대 양봉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61선 우하향 중에 오늘 좀 과하게 올라간 부분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오늘 상승에 대한 눌림이 좀 나왔다가 올라갈 가능성도 있는데요. 의미 있는 바닥권 대량거래 장대 양봉이기 때문에 눌림에서 매수 기회를 노려볼 수 있겠습니다. 에코프로가 지난 월요일에 전고점이자 121선에서 부딪히고 윗꼬리 만들고 3일째 조정이 나왔는데 그래도 다행인 것은 그 월요일 양봉의 하단을 깨지 않았습니다. 양봉 하나를 깨지 않은 3운봉이죠. 그래서 이 양봉 하단 근처에서는 지지 후 반등 시도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데요. 이 부근에서 지지를 확인하고 단기 매수 기회를 노려볼 수도 있겠습니다. 비만치료제 관련주 라파스가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세계 최초로 붙이는 비만치료제 위고비의 임상 1상이 10월에 종료된다는 소식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샤페론이 먹는 비만치료제 후보물질 개발에 성공해 전임상을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되면서 18.7% 상승했습니다. 대원제약이 7.5% 상승했는데요. 대원제약과 라파스가 공동 개발 중인 마이크로 니들 패치 비만치료제가 임상 1상 시험 계획이 승인됐다라는 소식에 매수세가 유입됐습니다. 라파스가 장기 하락 추세 중에 역배열 상한가인데요. 완전 역배열인 상태에서 거래대금도 작기 때문에 매매 후보가 될 수는 없고 비만 치료제 이슈로 상한가를 갔다라는 정도 이후의 흐름을 확인해 봐야 되겠고요. 샤페론이 먹는 비만 치료제 후보물질 개발 소식에 18% 상승했지만 역시 역배열 중에 상승이기 때문에 아직은 매수 후보라기보다는 이후의 흐름을 확인해야 되는 정도의 단계입니다. 앞타바이오가 글로벌 빅파마로의 기술 공동 개발 및 기술 수출 기대감으로 19% 상승했습니다. 앞타바이오가 최근에 한 차례 상승을 하고 미니박스 형태로 움직이다가 오늘 돌파하면서 강한 상승이 나왔고요. 주봉상 여러 번 저항받은 자리를 돌파하는 형태가 됐습니다. 상승 흐름이 살아있는데요. 다만 단기 상승 폭이 크기 때문에 추격 매수는 조심해야 되겠고요. 주봉 차트상 돌파가 완성이 되고 연속 상승에 대한 조정이 이쁘게 나온다면 눌림목 매수 기회를 노려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거래대금이 600억 원 수준으로 주도주가 되기에는 좀 아쉬운 거래대금 수준입니다. 삼성전자와 구글이 연내 갤럭시 XR 혼합현실 플랫폼을 선보일 계획을 발표하면서 메타버스 관련주들이 일제히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MP가 과거의 메타버스 대장주로도 움직였던 종목이죠. 현재는 계속된 하락 추세 역배열이었고요. 오늘
장중 상한가를 가기도 했지만 역배열 중에 급등했다가 차익 매물 출회되면서 윗꼬리를 길게 달았습니다. 추세 전환 과정이 먼저 나타나야 되겠죠. 간밤에 미국의 엔비디아가 2.7% 상승하고 반도체 지수도 2.4% 상승하면서 우리나라 일부 반도체 관련주 강세를 보였는데요. 램테크놀로지가 생산시설, 증설 계획을 발표하면서 8% 상승했습니다. SK하이닉스가 장 초반 4%까지 상승했다가 플러스 0.8%로 마감했는데요. 하나증권이 SK하이닉스에 대해 HBM 경쟁력을 고려하면 주가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며 목표 주가를 28만원으로 상향했습니다. 램테크놀로지가 오늘 20%까지 급등했는데요. 전고점 부근에서 부딪히는 모습 있었습니다. 이 전고점 저항 여러 번 부딪힌 자리죠. 주봉으로도 여러 번 부딪힌 자리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요. 그렇게 여러 번 부딪힌 자리에서는 분할 청산하는 것이 기본 원칙입니다. 메리츠 증권이 증권사들의 2분기 순이익이 컨센서스를 상회할 것으로 전망한다라고 밝히면서 증권주가 강세를 보였는데요. 최근 정부의 밸류업 정책과 주주 환원 정책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증권주들이 일제히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테슬라 주가 급등의 핵심 동력으로 지목된 ESS 에너지 저장 장치에 대한 투자자들의 관심이 커지면서 국내 ESS 관련주 최근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또 지난 2일에는 삼성 SDI가 북미에서 1조 잭팟 역대 최대 ESS 배터리 공급 소식이 나오기도 했었는데요. 회사 측에서는 확정된 것이 아니라는 해명 공시를 하기도 했었죠. ESS 대장주로 움직였던 한중NCS는 단기 급등에 대한 조정이 3% 나왔고요. 오늘은 YM텍이 ESS향 EV 릴레이 공급이 부각되면서 17% 급등했습니다. YM텍이 국내 최초로 국산화한 EV 릴레이는 배터리 내부 전기에너지를 안정적으로 제어하는 부품으로 삼성 SDI, LG 에너지 솔루션 등 국내 대기업에 공급 중이라고 합니다. 한중NCS가 최근 ESS 대장으로 급등을 했는데요. 오늘 장중에도 한 차례 급등을 했는데 최근 급등에 대한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면서 마이너스 3%로 끝났고요. 후발 주자였던 YM텍이 새롭게 오늘 하루 대장으로 움직이면서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SK이터닉스 전고점 여러 번 부딪힌 자리에서 잘 버티고 있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서진시스템도 이 전고점 저항인데요. 이 자리가 사상 최고가 자리입니다. 그 사상 최고가 전고점 저항에서 부딪혔는데 5일선을 깨지 않으면서 잘 버티는 모습인데요. 이렇게 강한 저항에서 부딪혔는데 빠지려다가도 들어올리고 빠지려다가도 들어올리고 잘 버티다가 돌파하면 급등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후 흐름을 잘 추적해야 되겠습니다. 5일선 이탈이냐 5일선을 지키면서 고점 돌파냐 확인해야 되는 거죠. 앞으로 금리 인하가 되면 로봇 수요가 개선되면서 로봇주 실적이나 수주가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는 전망에 일부 로봇 관련주가 상승했습니다. 두산 로보틱스가 맥주 따르는 자동화 로봇을 만든다는 소식에 6.6% 상승했습니다. 또 장마감 이후에 두산그룹이 사업 구조를 재편한다라고 공시를 했는데요. 두산 로보틱스가 두산 바켓을 100% 자회사로 품는다는 소식이 있었는데요. 두산그룹주가 시간의 단일가에서 일제히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두산 로보틱스가 내일 이 전고점 부근에서 저항을 받을 가능성이 있죠. 이 앞에 거래가 터지면서 긴 윗꼬리를 만들고 그 이후에 강한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강한 저항으로 작용할 수 있는데 이 저항의 강도와 이 저항에서의 매물 소화를 어떻게 하는지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두산이 최근 이 사상 최고가 부근에서 부딪히고 멈춰 있었습니다. 저항에 부딪혔는데 안 빠지고 거기서 멈춰 있었죠. 연봉을 보면 2007년에 사상 최고가가 있고요. 거기서 최근에 한 차례 조정이 나오고 다시 올라왔죠. 그리고 작게 조정을 받고 또 작게 조정을 받다가 오늘 그 사상 최고가에서 딱 끝났는데요. 장 마감 후에 사업구조 재편 뉴스가 나오면서 시간 외에서 두산이 8.49% 상승했습니다. 2007년도 전 세계 주식시장 대세 상승 때의 그 고점을
17년 만에 내일 돌파하게 되는 건데요. 시가 갭 돌파 이후에 주가 흐름 어떻게 되는지 당연히 시가 급등했을 때 추격 매수하면 안 되고 장 초반 흐름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재룡산업이 장 초반 19%까지 급등했다가 매물이 출회되면서 5.6% 상승 마감했습니다. 최근 핵심 전력망 금구류 개발 완료 소식이 있었는데요. 신고가 경신 이후에 이탈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재룡산업이 지난번 급등 이후에 조정이 나왔는데 저지바 21선 부근에서 지지 후 상승이 나왔죠. 이번에 전고점 사상최고가를 경신했는데 경신하자마자 긴 윗꼬리를 만들고 거래가 터졌습니다. 이 위에서 누군가는 사서 물렸다는 거죠. 많은 물량이 고점에서 매물화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매물 소화되는 모습 확인하고 접근해야 되겠습니다. 재룡산업 5분봉을 보면요. 전고점 사상 최고가 11,250원을 경신했는데 바로 이탈하는 모습이 나왔고 다시 한번 올라갔는데 장중 최고점을 경신하자마자 이탈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가 저항으로 바뀌었죠. 이러면 반드시 매도 대응을 해줘야 됩니다. 분봉상 전고점을 경신하자마자 이탈하는 분봉 트랩, 결국 일봉상 고점을 경신하자마자 이탈하는 일봉 트랩이 동시에 나왔기 때문에 단기 고점으로서 매우 안 좋은 모습입니다. 오늘 신규 상장한 시프트업이 장중 공모가 대비 49%까지 상승했다가 플러스 18%로 마감했습니다. 시프트업 5분봉입니다. 아침에 89,500원 찍고 하락 반등을 했다가 다시 하락이 시작되면서 급락으로 연결이 됐죠. 신규 상장주 시가 무너지면 쳐다도 보지 말아야 된다. 거기서부터 엄청난 하락이 나타났습니다. 오늘의 차트 패턴 시간입니다. 오늘 LS 일렉트릭이 4% 상승하다가 보합으로 끝났거든요. 이 전고점 부근에서 고점을 형성했는데 전고점 부근을 경신했는데 어떻게 됐나요? 올라가자마자 바로 내려왔죠. 그리고 다시 한번 올라가자마자 바로 내려왔습니다. 이렇게 전고점 부근에서 경신하자마자 이탈하는 모습, 거기에다가 쌍봉까지 나오면 무조건 매도를 해줘야 됩니다. 최근 연속 상승이 나온 상태에서 저항에서 쌍봉을 만든다. 그러면 일단 도망가자. 오늘은 전선주 중에서 후발 주자인 대한전선이 장중 11% 급등했는데요. 역시나 과거의 지지였던 자리가 여러 번 저항받은 자리로 바뀌었고 그 부근에서 긴 윗꼬리가 여러 번 나오면서 고점 대비 급락이 나왔습니다. 테마의 후발주로 움직이면서 전고점에서 부딪히는 모습 나온다. 일단 도망가야 되는 거죠. 오늘 시간의 단일가에서 HLB 그룹주가 무더기 하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오늘 오후 2시 26분경에 HLB 이르면 10월 리보세라닙 허가 재심사 신청 이런 뉴스가 있었고요. 장 끝난 이후에 HLB에서 보도된 서류 재제출 일정에 대해서 설명드립니다. 라는 HLB 입장문이 있었습니다. 뭐 특별한 악재는 아니었는데 FDA 재승인이 생각보다 늦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감이 좀 작용했는데요. 그런데 주가가 강력한 저항에 부딪혔고 최근에 단기 상승이 굉장히 세게 나왔었죠. HLB 제약 같은 경우 최근 단기 저점에서 약 80% 상승이 나왔고요. 내일 15% 급락한다고 하더라도 최근 상승에 대한 정상적인 조정 수준입니다. 단기 급등을 하고 강력한 저항이기 때문에 조정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인데 울고 싶은데 뺨 때린 격으로 뉴스까지 나온 거죠. 사실 바뀐 건 없는데 FDA 재승인 기대감으로 급등을 했고 저항에 부딪힌 상황에서 다시 서류 내고 승인까지 시간이 좀 걸리는 거 아니냐 이런 것 때문에 조정받을 만한 상황에서 시간에 급락이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단기 급등에 대한 조정이 양호하게 나타나고 지지가 나타난다면 저점 매수 기회를 노려볼 수 있을 텐데 조정 강도와 지지를 먼저 확인해야 되겠죠. HLB 제약 기준 최근 상승의 38.2%에서 50% 그리고 50% 자리 언저리에 11선과 61선이 있습니다. 그 부근에서 지지가 나온다면 저점 매수 기회를 노려볼 수도 있겠고요. HLB도 최근 상승의 38.2% 눌림목 자리
또는 심하게 눌리면 50% 눌림목 자리 부근, 또 121선, 11선이 겹쳐 있는 자리가 있는데요. 이런 자리 부근에서 지지를 먼저 확인하고 지지가 이쁘게 나오면 매수 기회를 노려볼까 합니다. 오늘 3,000당 제약이 3.7% 하락했는데요. 어제 상승을 하다가 윗꼬리를 길게 만드는 음봉으로 끝났고 오늘 하락하면서 음봉이 또 나왔습니다. 아직 5일선을 깨지 않았는데요. 만약에 5일선이 깨지면 최근 상승 폭이 컸기 때문에 이 상승에 대한 조정이 시작되는 것이 확인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일 5일선이 깨지면 조정이 좀 더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조정 파동을 확인하고 나서 그 다음 저점 매수, 눌림목 매수를 노려볼 거고요. 펩트론도 어제 윗꼬리를 길게 만들고 오늘 하락이 나왔는데 5일선을 깨려다가 5일선 부근에서 끝났습니다. 역시나 펩트론도 단기 상승이 굉장히 크게 나왔죠. 5일선이 깨지면 이 상승에 대한 조정이 나타날 수 있는 것이니만큼 5일선 지지 이탈 여부를 확인하고요. 5일선 깨지고 추가 하락이 나왔을 때 지지를 확인하면서 매수 기회를 노려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동해가스전 관련주 한국가스공사가 전저점 근처에서 양봉을 만들면서 5일선을 회복했습니다. 지난 6월달 급등이 있었고요. 급등에 대한 조정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오늘 처음으로 5일선 터닝 양봉이 나타났는데요. 내일 11선 위로 올라가는지 여부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포스코 인터도 전저점을 살짝 깼다가 전저점 위에서 끝나는 양도지로 끝났고 GS 글로벌 어제 21선에서 지지가 나왔고요. 오늘도 21선에서 아랫꼬리를 다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강력한 상승 한파동 나왔고 조정파동 나왔고 다시 한번 전고점 근처 갈 가능성이 열려 있는데 오늘 11선 근처에서 부딪히는 모습이 있었는데 11선 올라타는 모습 확인해야 되겠죠. 그 외에 한국석유라던가 흥구석유, 넥스틸 많은 종목들이 지지 시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동해가스전 관련주 많이 빠진 상태에서 지지 시도가 나오고 있고 여기에 이제 뉴스가 하나 나온다면 단기 상승이 세게 나올 수도 있겠죠. 앞으로 시추 등 여러 일정이 남아 있기 때문에 어느 순간 다시 상승이 나올 수 있습니다. 주가 움직임 계속 추적해야겠습니다. 오늘의 매매일지 시간입니다. 하승훈의 주식투자 네이버 카페에 매매일지를 올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 매매일지 보면은 재룡산업 매매일지가 꽤 많은데요. 재룡산업이 6월 달에 전력설비 선도주로 강하게 한번 움직였었고 상승에 대한 조정이 나왔는데 저항이 지지로 바뀔 가능성이 있는 자리이자 21선에서 지지 후 상승이 나오고 있었죠. 오늘 시초가가 6.6% 뜨면서 전일 고점 위에서 출발했습니다. 전력설비 테마의 선도주로 움직였던 재룡산업이 어제 고가 위에서 시초가가 형성됐고 시가가 많이 떠서 눌렸는데 전일 고가 위에서 아랫꼬리를 달면서 시가를 회복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저항을 돌파하고 강력한 매수세가 유입됐기 때문에 장 초반 주도주 단타 매매를 할 수 있는 거죠. 매매 내역을 보면요. 아침에 눌렸다가 강한 매수세가 유입되는 걸 보면서 매수를 했고 전고점 사상체호가 부근에서 분할로 청산을 했습니다. 사상체호가를 경신했다가 그 이후에 움직임이 좀 지저분하게 나오면서 매매를 하지 않았습니다. 이 카페 매매일지도 보면은 재룡산업으로 한번 수익 내고 다시 들어가서 수익을 토해낸 분들이 많은데요. 아침에 주도주로 수익 잘 내고 나서 이후에 애매한 종목 또는 애매한 자리에서 진입하여 수익을 토해내는 분들이 많은데요. 아침에 수익 낸 것을 장 끝날 때까지 지키는 좋은 습관을 만들어야 합니다. 차원이 다른 고퀄리티의 주식 아카데미를 실시합니다. 주식 공부한 지 5년 차,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세월. 지난 몇 년을 매일같이 주식에 파묻혀 나름 열심히 공부했지만 수익을 내는 건 또 내 맘 같지가 않았습니다. 잠시 휴지기를 가지며 심기일전을 하던 중 하승우님의 유튜브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재미를 찾아갈 무렵 스윙 아카데미를 한다고 하길래 나도 이런저런 기법을 많이 공부했는데 뭐 거기서 거기겠지 하는 생각을 하였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등록을 하였습니다. 결과는 대만족입니다. 일단 이전에 두서없이 공부했던 것들이 하나씩 정리가 되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1시간 승훈쌤의 강의를 듣고 중기 분봉을 통한
주가의 파동을 보면서 주가의 흐름에 대해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왜 내가 생각한 대로 주가가 움직이지 않는 것인지 이제 조금은 알 것 같습니다. 스윙 아카데미는 철저한 기본기를 통해 주가의 흐름을 이해하는 아주 좋은 강의입니다. 혼자 주식을 공부하면 뭐가 기본인지, 뭐에 내가 중점적으로 시간을 투자해서 집중해야 하는지 잘 모를 수가 있습니다. 승훈쌤의 강의는 다릅니다. 주가의 흐름에 대해 너무 논리적이고 쉽게 설명해 주십니다. 가격이 좀 비싸지만 시장에 내다버리는 수업료에 비하면 전혀 비싸지 않습니다. 승훈쌤 강의를 처음 듣지만 기초 강의도 다시 수강하여 들어볼 생각입니다. 5,000개가 넘는 진짜 후기를 카페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성격이 느긋한 편이에요. 주식 유튜브에 나오는 빠른 매매는 다른 세상 같아요. 아이들 챙기고 집안일 하느라 바쁜 전업주부지만 공부해서 틈틈이 주식으로 재테크해보고 싶어요. 회사에 다니고 있어요. 회의도 자주 하고 눈치가 보여 호가창을 자주 볼 수가 없어요. 스윙 트레이딩은 장중에 HTS를 계속 쳐다보지 않고도 며칠 보유하면서 수익 낼 수 있는 매매법입니다. 전업 투자자들이 하는 빠른 호흡의 매매가 아니더라도 주식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원리를 체계적으로 배워야 합니다. 본업이 따로 있어요. 지금 당장 전업 투자자가 되기는 부담되지만 주식 매매에 익숙해질 때까지 본업과 병행하며 연습해보고 싶어요. 초보자는 스윙 매매로 주식에 익숙해진 후 좀 더 빠른 단타 매매로 확장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도 좋은데 유튜브만 봐도 되지 않을까? 아카데미에 비하면 유튜브는 맛보기 수준입니다. 기법 위주의 강의만을 듣고 주식 강의에 대한 회의감이 생기셨나요? 하승훈의 주식 아카데미는 기본기부터 실전 기법까지 체계적으로 디테일하게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정 댓글을 읽어보세요. 그 5분이 당신의 주식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의 특징 테마 정리해보면요. 2차전지 관련주 에코프로 머티, 포스코 홀딩스, 중앙첨단 소재, 포스코 퓨처엠, 삼성 SDI 강세를 보였고요. 전력설비 관련주 LS 마린솔루션, 일진전기, 재룡산업, 대한전선, 젤일렉트릭이 상승했습니다. 메타버스 XR 관련주 MP, 알체라, 덱스터, 맥스트, 4x4 상승했고요. 비만치료제 관련주 라파스, 샤페론, 올릭스, 대원제약, 에프릴 바이오가 상승했습니다. 오늘의 신고가 종목으로 apta바이오, SG글로벌, LS 마린솔루션, 금호석유, 재룡산업. 오늘 코스피는 0.81% 상승하여 2891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이 6천억 순매수, 기관이 800억 순매도했습니다. 코스닥은 0.71% 하락하여 852.42로 마감했고요. 외국인이 66억, 기관이 1,600억 순매도했습니다. 오늘 일본 니케이 지수가 0.9% 상승, 홍콩 항생 지수가 2% 상승했습니다. 코스피 시총 상위 종목 대부분 상승했는데요. 특히 LG에너지 솔루션, 포스코홀딩스, 삼성 SDI, LG화학 등 2차전지 관련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코스닥 시총 상위에서는 리노공업, HPSP, 레인보우 로보틱스, 실리콘투가 상승했습니다. 코스피 외국인 순매수에 삼성전자, 포스코홀딩스, LG전자, KB금융, 현대차, 포스코퓨처엠, 두산로보틱스, 삼성전기, LG화학. 코스피 기관 순매수에 LG에너지솔루션, 포스코홀딩스, 삼성 SDI, 에코프로버티, 포스코퓨처엠, LG화학, 두산로보틱스, SK하이닉스, 카카오. 코스피 연기금 순매수에 시프트업, 포스코홀딩스, 대한전선, 삼성생명, 신한지주, LG디스플레이, 삼성화재, 두산로보틱스, SK스퀘어. 코스닥 외국인 순매수에 HPSP, HLB, 에코프로, 대주전자재료, 에코프로비엠, 리노공업, LS마리솔루션, 리가캠바이오. 코스닥 기관 순매수에 실리콘투, 알테오젠, HPSP, 서진시스템, 주성엔지니어링, 덕산네오록스, 바이오니아. 코스닥 연기금 순매수에 HPSP, PSK홀딩스, 원익 IPS, 재룡전기, 덕산네오록스, 세경하이테크, 하나머트리얼즈.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응원과 함께 주위에 공유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하승훈입니다.